싸우는 여자들을 응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록의 방식으로 응원을 하는 사람들. 세상에 뭔가 이런 글과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계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동력도 없고 이럴 때 계기이자 능력이자 동력이 돼주는 게 저는 팀과 동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가 얼마나 됐든 이 좀 소외된 투쟁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기록하고 싶다는 욕구는 좀 있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저도 배울 수 있고 실질적으로 기록을 남길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글을 사실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언젠가 써주겠지,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다뤄주겠지 할 수도 있는데 답답해서 내가 한다라는 정신으로 여기저기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록에 관심이 있으시고 과 관련한 글을 읽는 걸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좀 의기투합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닌가? 시간을 되게 아껴서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되게 기꺼이 낼 수 있는 팀이에요. 여성들과 여자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잘 기록하는 팀인 것 같아요. 각자의 삶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에 대응하는 그런 저항을 싸움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는 싸우는 여자들을 기록하는 싸우는 여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에도 최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담고 싶어 하고, 기록이 기록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 내 삶으로 연결되는구나라는 걸 저에게 알려준 모임이에요. 싸우고 살고 또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언어이지만 우리가 그들의 언어와 함께 쓸 수 있겠다. 그래서 기록하는 것은 또 싸우는 것과 함께 병행해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걸 이 팀 작업을 하면서 좀 그런 의미를 좀 많이 살려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전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폐업 사업장에 중년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기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작업이 좀 저희한테 많은 의미를 줘서 조금 더 이 사업을 확대하고 싶다. 그리고 단지 어떤 노동을 하시는 분들 또는 중년이라는 나이에 국한되지 않고 좀 세상에 다양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자리에서 싸우는 여자들이 있으니까 이걸 기록하고 싶고, 그래서 팀을 모아보자 라고 이제 의견이 모아졌어요. 자기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기록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자리를 옮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타인이 자리를 옮기려고 하거나 타인이 자리를 좀 확대하려고 할 때 그 힘을 알아채고 그 마음을 또 이렇게 북돋아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활동을 해나가는 분들을 11분을 모신 거죠. 저 포함하여서 11분을 모셨고 시작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싸운 여자들 기록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싸우는 노동자들한테 되게 많이 흔하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지원은 해주냐, 가정에 불안은 없냐 라는 식의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죠. 아빠 힘내세요, 막 우리 엄마 멋있어, 막 이런 식의 응원을 받냐, 아니면 이렇게 좀 내쳐지냐, 이런 약간의 이제 사적이면서도 좀 약간 연민을 끌어내는 지점들을 발견해내려고 묻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이번 차원에서는 그 해고당한 사람, 농성하는 사람만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농성하는 사람의 가족들도 다 자기 자리에서 각자 자기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인터뷰할 때 인터뷰이한테 저는 해고 문제나 노동 문제를 많이 여태까지 물어봤지만 그것이 아니라 싸우는 여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다. 그리고 그 싸우는 여자의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가족, 여성 구성원들도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흔쾌히 그리고 되게 단박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얘기를 진행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엄마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또 자기와 같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한 노동자로서 그 저희 인터뷰이를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이제 딸의 모습과 또 사회에 나와서 돈 버는 것 자체가 사실 늘 갈등과 고민과 어떤 선택을
묘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딸의 모습을 이 세상에 싸워나가는 여성으로서도 지지하고 응원하고 사회적으로 엄마가 하는 역할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소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더 해주고 싶고 막 그런데 또 노동자로서 자기 역할은 있는 것이고 막 이런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 좀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족 하나만. 네. 저는 이제 여자 대학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되게 많은 갈등이 있어요. 당연히. 근데 되게 한쪽에서는 여대에 대한 환상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도 이제 좀 여성 혐오적인 환상이 있고 또 페미니즘적인 환상이 있어요. 막 페미니즘의 어떤 굉장히 보루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일 것이다. 혹은 이제 여대는 막 되게 향기 나고 막 되게 착한 사람들만 있고 이럴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똑같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싸움도 있고 가장 크게 붙었던 게 이제 트랜스젠더에 관련된 이슈였죠. 그래서 당신이 들어오면 우리의 공동체는 깨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되게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어떤 집단이 있었고 저는 이제 그 트랜스 여성 입학생을 지지했던 사람이었고요. 제가 인터뷰를 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었고요. 같이 활동을 했었던. 그래서 기록을 하면서 되게 아픈 기억이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분이 이제 입학을 포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책감과 우울함과 미안함과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쌓여있는 상황에서 친구들에게 그때 얘기 다시 한번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저도 좀 아픈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그때를 다시 생각하고 제가 기록을 하면서 오히려 상처가 좀 치유된 느낌? 우리가 그때 이렇게 열심히 정말 모든 걸 바쳐서 했었고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동지들을 얻었고 이런 경험을 얻었어 라고 좀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그 전까지 반성매매 활동가였거든요. 제가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이제 상담소와 자활센터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반성매매 활동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현장에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뭔가 반성매매라는 단순한 이 한마디에 너무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이제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분은 또 실제적으로 사실 지금 현재로는 성노동을 이제 정치적 성향은 성노동을 주장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반성매매 활동가와 성노동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나 라는 이제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성매매 문제는 반성매매와 성노동이라는 어떤 정치적 그 용어를 가지고 되게 평행선을 달리거든요. 절대 마주치지 않고 각자 다른 끝까지 이제 다른 것을 향해서 계속 외치는데 그 둘이가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래서 근데 그 내용 자체도 이거 맞다 이거다 반성매매다 아니면 성노동이다 이거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보다 이 용어에 전혀 관심이 없이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담소로 오지 않는 분들, 상담소가 존재가 있지만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 현재 성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뭐 성노동을 주장하는데 그런 용어도 전혀 모르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그냥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아파, 뭐 어떤 일이 있어, 어떻게 대우를 당하고 있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었고, 근데 그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게 글에는 조금 적게 실렸지만 저희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막 글 쓸 때 이만큼 쓰잖아요. 올라가는 거 이만큼. 이거는 빼야 될 것 같아요. 다 빼야 돼요. 일단 페이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딱 어떤 순간이 이렇게 좀 반짝하고 빛나게 느껴지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글을 쓰게 만들어주는 되게 아주 작은 단서 같은 게 되는 느낌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만난 분은 이제 형선 교무님인데 제가 딱 이 부분이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형선 교무님은 스스로의 역할을 실제로 이제 연대자들 이런 분들 밥 해주고 챙겨주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보시면은 마을에 항상 이렇게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역할을 하셔서 교무님이 약간 중심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니 나는 서포터야 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을 해서 제가 표정이 약간 이렇게 되면서 그랬더니 교무님이 딱 캐치를 하시고 불편하지 라고 말을 하신 거죠. 근데 그 말은 정확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여성이 서포터라고 스스로 말하고 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러 온 너는 그걸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었는데 KTX를 타고 올라오면서 그 어두컴컴한 밤중에 갑자기 탁
한 게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한테는 나를 어떻게 해명할지, 이 사람한테는 나를 어떻게 해명할지, 이 사람한테는 나를 어떻게 해명할지 계속해서 조율하고 그거를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계산하고 하는 게 소수자와 여성의 위치성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뭐 이중 규제 정도가 아니라 3중, 4중의 그런 메시지들을, 사회에서 주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읽고 해석하면서 거기에 적합하게 자꾸 내 대답을 돌려주는 그런 복잡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쓱 그냥 해버리는구나. 왜냐면은 형성교수님이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내가 밥을 이렇게 잘해. 그렇게 해서 웃음이 나. 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순점들을 그냥 살면서 지나와 버리는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게 몸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맞아. 이런 멋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지. 그리고 나도 이런 순간을 겪었지라고 하는 그런 연결된 듯한 느낌이 저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테리님도 그러셨지만 저는 친구를 인터뷰를 했는데 일반 인터뷰이랑 작업을 하면은 한두 번의 녹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녹취 캠을 본격적으로 켜놓고 이야기를 듣는 그런 방식인데 저는 그냥 일상에서 놀기 위해서 만났을 때 들었던 이야기나 아니면 그 사건 이전에 그러니까 인터뷰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과거에 친구가 저한테 말해줬던 이야기들 같은 것들 그런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 친구의 사건을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려웠던 거는 제가 듣고 싶은 방향으로 이 친구의 이야기를 편집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작업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속 트라우마적인 상황에 있었던 친구가 글 속에서 가명인 예나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로 따로 등장을 하고 친구랑 저랑 예나 이렇게 3자 관계가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 기억 속에 있던 자신을 친구는 다시 인식하는 일이었을 거고 저는 그 친구가 자기 기억의 주체가 돼서 그 상황에 자신을 다시 이해하는 일에 동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배달장애인 당사자분을 기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분의 탓이 절대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준비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만났구나. 언제든지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이제 답변이 가능한 사람들만 만났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내 능력치가 너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계속 이제 절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전 같았으면 이제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계속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 뭐 다른 인터뷰하느냐 그런 건데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팀원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 또 저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또 그러니까 너무 혜미 씨만의 틀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지점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들으면 나는 약간 아바타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쓰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팀이 이제 합평을 하는 시간이 거의 진짜 2주에 한 번씩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제안을 했었을 때도 누가 2주에 한 번씩 꼭꼭 회의를 들어보겠어. 그리고 자기 글을 쓰면 다 도망갈 거야. 탈주할 거야. 사실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뭐 10명이서 모였어도 나중에 끝날 때 한 2-3명이서 합평을 하고 있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11명 막 이렇게 완전 출석한 날도 있고 사실 이건 되게 애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서로에 대한 신뢰나 애정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글에 대한 애정인 거고 사실 그 글 속에 담긴 주인공인 그 싸우는 여자라는 인터뷰이에 대한 애정이기 때문에 정말 쓰는 과정에서 담뿍 느끼는 것 같아요. 싸우는 여자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 응원하고 있구나. 근데 저는 합평 시간이 제일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다들 망했다, 이걸 어떡하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든 그 사람의 재량을 뽑아낼 수 있게 다시 쓸 수 있게 다음 주에 꼭 써와요. 다음 주에 꼭 써와요. 막 계속 이런 식으로 타이르며 타이른 거 맞죠? 협박하며 타이르며 올려줬었어요?
그래서 막 이틀 전에는 저 정말 그분의 글이 너무 기대돼요. 막 이렇게 글이 올라오면 갑자기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에피소드 하면 즐거워야 되는데 약간 힘들었던 에피소드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걸 얘기하자면 그냥 제가 인터뷰를 3번을 바꿨는데 그 바꾸는 과정이 제 인생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일하고 있는 노동조합 안에서 싸우는 여자들이라고 했을 때 좀 표면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대중들한테도 공감을 살 수 있는 좀 쉬운 대상들을 골라서 그분들이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너무나 가치 있고 되게 어딘가에든 기록이 되어질 만한 이야기였는데 그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얘기가 듣고 싶었던 걸까? 라면서 자기 안에서 의문점이 생기고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진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진짜 왜 이 팀에 들어왔고 뭘 기록하고 싶었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고민을 이제 같이 나눴더니 그냥 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엔진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러면 전 사실 마음속에 좀 한켠에 묻어뒀던 이제 성소수자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되게 많은 성소수자 친구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그래도 의미 있게 싸워왔고 그리고 이게 밖에서는 사실 싸움으로 잘 안 비춰질 만한 소박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을 해서 지금 인터뷰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엔진이. 그러니까 되게 처음에 뭐 쉬워 보이고 이 이야기가 재미없고 이렇게 말했지만 거기에 들인 시간이나 노력을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기록이라는 게 뭐 누가 하겠다고 찾아가서 바로 만나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뭔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았던 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완전 동의하는 게 엔지님이 3번 인터뷰를 바꾸셨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인터뷰를 2번을 바꿨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인터뷰 혹은 기록이라는 게 그냥 그 인터뷰이가 하는 말을 내가 정말 잘 제대로 옮기는 것 그렇게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같이 회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러니까 해줄 사람을 찾는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엔지님이 얘기했던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나는 그러면 세상이랑 뭘 갖고 싸우고 싶은지를 그 인터뷰를 통해서 좀 응원도 받고 내가 싸우고 있는 것도 응원받을 수 있는 싸움이구나 라는 좀 확인도 하고 인터뷰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팀이 이렇게 네. 지금 이야기에 나오는 이런 부분이 저희 팀의 가장 큰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 인터뷰라는 연결,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의 운동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이 지향이 나의 지향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를 계속 질문을 하고 그래서 기록자가 마냥 물러나고 인터뷰이만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싸움이 나한테는 왜 중요한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이 싸움이 나한테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대답을 해야 하는 거니까.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범주와 자리의 문제이잖아요. 이 사회에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고 여성뿐만 아니라 뭐 소수자나 아니면 이 사회에서 주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늘 그 자리 싸움이라고 하는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밀려나고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리를 자각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리를 변동시키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늘 그 자리 싸움이라고 하는 걸 하고 그 자리 싸움의 아주 시작은 내 자리가 지금 어디지? 라고 그래서 아마 저희의 기록의 첫 질문도 여자가 뭐지? 라는 것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각과 변동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과정들이 저는 여성들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응원하고 싶고 응원하는 것도 사실 그들의 자리 변동을 보는 거니까 저희는 잘 지켜보는 것도 또 우리의 싸움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가 기록을 하는 것이 남는 것이기도 하지만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록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저희가 기록을 하는 건 투쟁을 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거고, 그 투쟁이라는 것은 이긴다, 지킨다, 이런 의미는 변화시켜내겠다. 그래서 이 투쟁이 끝나고 나면 예전과 똑같지 않고 조금은 더 나아져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성 연조사가 있다는 건 알죠. 저희가 김진숙 지도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35년 전에 최초의 여성 영접사가 있다는 건 알지만, 현대 중공업 속에 여성 연조사가 얼마나 일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여성 연조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죠. 여성 용접사들은 굉장히 진기하잖아요, 사회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기한 사람들도 해고를 당하면 고공농성으로 올라가죠. 물론 요구는 똑같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업체를 폐업해서 억울해서 싸우고 있지만, 이들이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여성 용접사들은 예전과 똑같이 남성처럼 일할 수는 없는 거죠. 여성들에게 필요한 화장실 시설이며 샤워 시설이며 이 여성들의 좀 다른 어떤 차이들을 인정받는 현장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록은 한편으로 있는 사실만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는지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가 조금 긴데, 저는 그 글도 좋지만 다큐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창공 깃발 파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구미 KC 지혜의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을 보여주는. 사실 노동자들이 그런 영화를 열심히 보지 않아요. 근데 영화의 매니아들이 보통 그런 다큐들을 보잖아요. 물론 극장에는 그 동인 영화 극장 가보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다큐를 보지만, 생전 그 구미공단에 있는 구미 KC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구미 KC라는 공장의 노동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미 KC 정말 노동조합 활동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노조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알렸잖아요. 저는 기록이라는 건 그렇게 대중들에게 어떤 매개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투쟁이 아니고서는 사실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저는 그래서 기록은 당연히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